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각종 뉴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는 초전도체를 한국이 발견했다. 또 사실이면 노벨상감이다. 그리고 세상을 뒤바꿔 놓을 꿈의 물질이다 등등의 소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이면 노벨상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라면 또는 결국 공개 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자칫 제2의 황우석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분 만에 끝나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그 꿈의 물질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초전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 몇 개를 좀 봐야 합니다. 우선 그 전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콘덕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전이라는 말은 전달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도는 잘 아시다시피 길도자, 즉 전기나 에너지를 전달하는 길이 되는 물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가 대표적입니다. 왜 우리 그 전기줄 보면 그 안에 구리로 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서 잘 송전되게 이제 구리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잘 전기가 통하는 게 전도체. 그리고 이제 또 컴퓨터 얘기할 때는 반도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삼성 반도체 등등. 그때 사용하는 그 반도체라는 뜻은 반만 전달하는 무슨 전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체와 전기를 절대 전달하지 않는 물체. 예를 들면 나무, 유리 이런 건 전기를 전혀 전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체, 전혀 전달하지 않는 물체. 그런데 이제 그 중간쯤 되는 그런 물체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세마이컨덕터라고 하죠. 삼성 세마이컨덕터라고 삼성 반도체. 정리하자면 전기를 전달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 전기를 전달하는 물질은 전도체, 그 중간쯤 되는 게 이제 반도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화제가 되는 용어가 바로 초전도체라고 하죠. 네, 이 초전도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를 전달하는 물질로 사용하고 있는 그 전도체의 성질을 초현실적으로 넘어서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라고 하고 영어로도 슈퍼컨덕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는 없는데요. 만들 수만 있다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어떻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고속을 넘어서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초고속, 그런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것은 물론이고요. 컴퓨터 같은 거는 거대한 크기의 소위 슈퍼컴퓨터도 그냥 학생들이 쓰는 작은 노트북 사이즈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게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의 핵융합 무기, 현재의 핵무기를 더 넘어서는 초핵무기까지도 가능해서 인류를 살릴 수도 인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정말 혁명적인 물질이 바로 초전도체 물질입니다. 영화 아바타 아시죠? 이 영화에서 보면요, 아바타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어떤 그 행성에 가서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이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그 물질이 뭐였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초전도체 물질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행성에 그런 물질이 그냥 있어서 이걸 캐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초 공부는 됐으니까 한국의 고려대학교 연구팀과 민간 기업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공동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그 초전도체를 이제 제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리 같은 물질로 전기를 잘 전달해주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건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전기가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뛰어가면 공기 저항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종류는 좀 다릅니다만 맞바람이 불면 뛰어서 이제 앞으로 막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기가 흐르는 데 있어서도 맞바람처럼 이 전류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기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저항을 이겨내고도 여하튼 지금 전기가 전달되니까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받아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저항 때문에 전기를 보낼 때, 즉 송전할 때 전력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 송전선으로 전기를 보낼 때 이 손실되는 전력을 감안해서 미리 전압을 아주 높게 해서 쏴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게 전압을 높여서 보낸 그 전기를 집에서 곧바로 받아서 쓰면 집에서 모든 전기 제품이 다 타버리고요. 아마 집에서는 불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전봇대를 보면요. 둥그렇고 커다란 어떤 통이 전봇대 꼭대기에 매달려 있죠. 네, 그게 변압기입니다.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변압기, 전압을 바꿔주는 거죠. 그 변압기가 우리가 집에서 쓰기 좋은 110불로 바꿔서 집으로 연결시켜주면 우리가 편하게 받아 쓰는 겁니다. 원리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손실되는 전류를 감안해서 고압으로 전기를 보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에너지 소모인 셈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기 저항을 받지 않는 그 초전도체가 있다면 이런 에너지 소모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초전도체가 얼마나 슈퍼 전도체이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거리가 아무리 먼 곳이라 하더라도 한 번 송전이 시작되면 끝까지 손실 없이 한 번에 간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계속 갑니다. 물론 우리는 중간에 받아서 집집마다 보내주는 중계를 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반자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반자성. 또 어려운 말 나왔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쉽습니다. 한마디로 자석의 성질에 반대되는 성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자성. 다시 말해서 자석 위에서도 이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찰싹 달라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떨어지려 하면서 공중에 살짝 뜹니다. 그래서 초고속 자기 부상열차 등도 가능한 겁니다. 철로를 자석 성질로 만들어 놓고 열차의 바퀴를 초전도체로 만들면 이 반자성으로 인해서 철로와 바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뜬 상태에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엄청난 무게의 열차가 철로에 바짝 붙어서 굴러갈 때와 그 무게를 철로에 주지 않고 살짝 공중에 떠서 달려나간다는 건 이 에너지 차원에서도 대혁신임은 물론 그로 인해서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빨라집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작은 노트북 사이즈로 만드는 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이 초전도체가 전류 저항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지 않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초대형 용량의 슈퍼컴퓨터를 가동시켜도 열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작은 노트북에 넣어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전도체가 발견된 건 사실 이번이 처음, 세계 최초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부터 11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한 과학자가 이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100년도 넘은 옛날에 이미 발견된 걸 지금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네,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물리학적인 이론으로는 초전도체를 구현해내기 위한 두 가지 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 또 하나는 압력입니다. 자, 112년 전에 발견한 그 초전도체는 수온이 섭씨 영하 268.8도가 되니까 초전도체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초전도체를 만들겠다고 온 세상을 영하 섭씨 268도로 만들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얼어 죽을 테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록 상용화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연구팀이 영하 268도가 아닌 상온에서, 즉 일반적인 실내 온도에서 초전도체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압력도 이론적으로는 대기 압력의 약 10,000배 정도 높아야 초전도체 구현이 지금까지는 가능했는데요. 그 압력도 상압, 즉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압력에서 만들었다라는 게 한국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의 제목도요, The First Room Temperature Ambient Pressure Superconductor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만은 쉽습니다. 이름이 룸 템퍼레처라는 말은 그대로 룸 템퍼레처 실내 온도 상온, 그리고 앰비언트라는 뜻은 주변에, 주위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앰비언트 프레셔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주변의 압력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 The First Room Temperature Ambient Pressure Superconductor는 한국말로 하면 최초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 이렇게 직역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연구팀이 성공했다는 그 초전도체, 그게 정말 전문가들 앞에서 제대로 구현을 해서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인류를 구원할 그런 제대로 된 성공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구현을 하지 못해서 정말 제2의 황우석 사태를 만든 것이냐 하는 문제는요, 다음 편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기초 공부를 한다라는 데 만족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